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김명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히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혹은 뭐 유치원, 학교로 이렇게 가던 아이들이 이제 온종일 집에 있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온종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길어지고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갈등 그리고 이제 그런 당혹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가정 내에서 많이 이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잘 다루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정리돼서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뭐 보통 이 자매들이 지금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아이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 간에 자주 싸운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뭐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집안에만 함께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질문상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자매 간의 나이 차가 많지 않고 적으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평상시에 각자 자기 생활을 할 때에는 괜찮지만 이제 모여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 터울이 많지 않고 같은 또 성이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경쟁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평상시에 다 각자 자기 생활할 때는 자매 간에 이제 서로 부딪힐 일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뭐 서로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서로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낄 시간도 많지 않은데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나이 터울이 많지 않은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로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와 더불어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경쟁심 그래서 뭐 동생은 나는 언니보다 잘할 수 있어 랄지 뭐 언니는 나는 언니인데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매 간의 이런 경쟁심 같은 것들을 겪는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런 경쟁심을 느끼냐라고 나무랄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쟁심이 나타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뭐예요? 둘 다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나 이만하면 뭐 나 언니에게 뒤지지 않아 나 이만하면 동생에게 뒤지지 않아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건강한 측면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으로 불거지고 싸움으로 불거지는 측면이 있는데 단순히 싸운다라고 하는 현상만 보고 이건 나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른들 눈에는.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언니 못지않게 나도 소중해, 뭐 동생 못지않게 나도 귀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이제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법한 마음을 대신해서 읽어주고 그걸 해석해주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생이나 언니 앉혀놓고 너희들 각각이 다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혹시 뭐 언니나 동생이 관계 속에서 나도 중요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거 혹시 알아주지 않거나 혹시 무시할까 싶어서 뭐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 거니 그만큼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니 이제 이런 정도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 앉혀놓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아이들도 내가 왜 언니랑 그렇게 싸웠지? 동생이랑 왜 그렇게 싸우지? 할 때 이제 그 자기 마음을 좀 더 잘 알게 되면 거기서 좀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 그런 대화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또 밤에는 잘 붙어서 또 친하게 논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자매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낮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감정적인 부딪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둘 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면 이런 싸움도 일어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가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어린아이,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이제, 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제 학교를 가면 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학교 끝나면 뭐 그리고 대개 이제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뭐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부모님들도 따로 생활하기 때문에 낮 동안은 뭐 아이들 그런 모습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딱히 할 일이 없고 뭐 무료한 시간들이 많고 또 요즘 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이렇게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딱히 활동성이 강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평상시의 생활이었다면 뭐 학교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학원을 가거나 하면서 이미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계획성 있게 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미 짜여져 있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질문에서는 아이들이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스마트폰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결국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랑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필요가 있죠. 그 계획적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시기에 아이들한테 이제 뭐 그러면 너가 생활할 때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게 얼마나 익숙한 일인가. 뭐 그래서 혼자 뭐 이를테면 뭐 학습지를 푼다든지 아니면 혼자 다른 놀이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익숙한가. 어쩌면 어른들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침에 학교에 가서 뭐몇 시까지 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는 학원에 가야 돼. 이런 생활이 익숙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설령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 한두 달 이상 길어지고 아주 오랜 시간 길어진다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더 길어지지 않고 조만간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들이 종료가 된다면 이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문제라고 봐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이 하나 필요하고 그러나 정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습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 계획을 세우려면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럴 때 어떤 목표의식을 같이 길러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폰 사용 그 자체가 많은 시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가. 그럼 그걸 대처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목표에 따르는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인 건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계획 잡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부모님도 그러면 같이 이제 아이들이랑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시고, 그게 좀 서로 너무 어색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집안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지금 뭐 잠시 좀 쉬어가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그래서 이 기회에 뭔가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까지 쭉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오래 쉬어보는 것도 뭐 하나의 경험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의 가정 환경에 맞게끔 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첫째가 이제 언니가 됐고, 이제 말로는 이제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리광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상실감이 생겼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자기가 혼자 부모님한테 주목받고 사랑받고 하다가 막상 동생이 생기면 그게 싫지 않고 좋기는 하지만, 자기 혼자 독점했던 사랑이 동생에게 옮겨가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는 별로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되면 아이들은 상실감을 경험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되게 불안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실감을 겪거나 소외감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거는 이상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아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갈 때는 그만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생을 의식하는 시간이 줄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처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더 동생을 의식하고, 그 동생을 보다 보면은 뭔가 내가 엄마나 아빠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 사랑이 더 이상 나한테 오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상실감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겠죠. 관계에서 경험하는 좌절감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니까 이런 거를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가 보이는 반응들은 그런 상실이나 좌절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그냥 읽어주시는 게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 너 동생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 엄마 아빠한테 몽땅 사랑받다가 엄마 아빠가 너만 생각하고 너만 사랑해 주다가 이제 동생 있다고 동생한테 사랑 주고 하니까 너 많이 속상하니? 그리고 너 많이 마음이 외롭니? 이런 걸 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때론 두려워하기도 해요. 괜히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처를 건드려서 또 이렇게 일을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그걸 직면한다라고 하죠. 그런 직면하는 경험들도 그렇게 나쁜 경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엄마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새로 태어난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상실감을 겪고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부모님도 좀 솔직하게, 야, 네가 이렇게 동생 태어나 좋아하긴 하지만 너 그렇게 되게 외로워하고 속상해하는 거 보니까 엄마도 마음이 복잡해.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장 둘째가 너무 어려서, 네 동생이 너무 어려서 네 동생을 보는데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너가 이렇게 어려워하니까 엄마도 마음이 많이 쓰여 솔직히. 그래서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 응? 그러니까 우리 딸도 뭐 그런 좀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녀를 하나 키울 때와 둘, 셋 키울 때는 훨씬 관계의 양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 양상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양상도 훨씬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역시 그 동생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실한 말이에요. 그러나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동생이 생겨서 기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반분되거나 심지어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둘째한테 더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속상한 감정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다라는 감정과 동생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감정이 부딪히니까 이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는 양가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건강해진다라고 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양가 감정을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게 성숙함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얘가 너무 꼬맹이고 어린아이니까 그런 복잡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발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양가 감정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뇌가 성숙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건강한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동생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쁜 것과 동시에 동생으로 인해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공감적으로 읽어줄 때 아이가 모순되는 감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애니메이션인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이제 기억을 갖게 되는데 기억이 그 기억이 하나의 구슬로 만들어지는데 그 구슬의 색깔이 다 단색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사건에는 다 기쁜 색깔이 나타나고 슬픈 사건은 다 슬픈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억이라고 하는 구슬이 만들어지는데 그 구슬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던 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숙해지면서 뭐예요? 하나의 사건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의 측면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자기 자신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둘째 동생이 생겼다는 게 아이에게는 그런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포용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첫째 언니가 동생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감정만 느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아이가 왜 그러나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맛있게 잘 먹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어떻다가 아니라 어린이집보다 집이 훨씬 안전한가 보죠? 아이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안전해서 내가 설령 밥을 좀 늦게 먹는다라고 해서 엄마가 눈치를 주거나 설령 또 엄마가 나에게 눈치를 준다라고 해서 이게 나한테는 크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한테는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니까 내가 좀 이런 거 느릿느릿해도 엄마는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있어. 이렇게면 아이가 집안에서 밥을 먹을 때 느끼는 정서적인 상태가 이곳은 안전한 곳이고 내가 좀 다소 서투르고 내가 좀 느려도 그게 나한테 크게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되지 않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는 느긋하게 먹겠죠. 반면에 이제 어린이집은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눈치껏 행동을 하고 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사회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아이는 굉장히 상황에 맞게 눈치껏 행동할 수 있는 상당히 적응력이 좋은 아이 아닌가.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뭔가 단체 생활을 하는데 괜히 너무 늦게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자기가 빨리 맛있게 골고루 먹고 하니까 또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본인한테는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집안에서 상황도 이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는 뭐 나 혼자뿐이고 또 그리고 엄마는 또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좀 밥 늦게 먹는 거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만큼 엄마에 대한 믿음, 엄마가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가 집에서는 그렇게 느긋하게 먹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께서는 좀 그런 마음을, 부모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저기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눈치껏 빨리 먹는데 너 집에서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너를 되게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많아? 그래서 너뭐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혼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하나 보지? 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죠, 아이에게. 그럼 뭐 아이가 아마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집안에서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굉장히 신뢰로운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51개월 정도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 구사가 될 테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앞에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아무래도 온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랑 실랑이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실랑이를 하는 내용이 뭘까요? 대체로 이제 아이들은 좀 뭐 느긋하게 시간 보내고 싶고, 그냥 뭐 특별한 계획 없이 뭐 요즘 아이들 많이 하는 게 이제 게임하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이제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계획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빈둥거리듯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 뭐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되게 속이 상하고 제가 왜 시간을 저렇게밖에 보낼 수 없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고 상하고 화도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되돌이켜보면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는 특별한 계획성이나 목표의식 같은 게 없으면 그렇게 생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 출입을 잘 못하고 아이들이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지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계획성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너 좀 생활을 계획적으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뭐 스스로 앉아서 좀 책도 좀 읽고 뭐 하다못해 문제집이라도 풀고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되게 기대하는데 책을 읽든지 뭐 문제집을 푼든지 아니면 좀 뭐 또 더 건강한 어떤 다른 방식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가 어떤 내가 이런 걸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아이가 그런 목표의식이 있는가 혹은 그런 목표의식이 없다면 그런 목표의식이 없는 게 또 무엇을 의미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거든요. 자기가 분명하게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있을 때 의욕도 생기고 거기 계획성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좀 집착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부지런해지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또 특별하게 내가 무언가를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대체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또 뭐 친구들이랑 어울린다거나 아니면 학원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좀 필요한 환경일 수 있는 게 결국 그런 환경들 속에서 아이들은 내가 모든 거를 다 계획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저절로 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막 진득하게 해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획해서 막 해본 경험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생활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계획성을 세우고 자기 목표의식을 가지고 과연 무언가를 뭐 공부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하는 게 과연 아이한테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는 게 아이한테 매력적인 일인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상의하고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합의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이제 이런 목표의식이나 또 이런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사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이 스스로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애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아마 이게 지난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3월이 된 지 이제 3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생활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너무 고역스러운 일이고, 특히 뭐 부모님에게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집단 감염병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상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되게 이 감염병들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전략은 대체로 그 전에 했었던 일상적인 활발한 생활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단순히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이런 분주한 삶에 대해서 한 번씩 그 분주한 삶을 멈추고 자기 자신이나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는 일종의 자연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단순히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빈둥거리고 있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일상적으로 분주하게 살던 삶을 다 멈추고 가만히 볼 때 뭔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분주하게 생활하면서 느낄 수 없었거나 발견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부모님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어야 되고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 사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만약에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또 일어난다 한다면 멈추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자연과 어울려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멈춰서 되돌아보고 고민해보고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서로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게 단순히 아이들이 평상시에 했던 생활대로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이게 멈춰서 우리가 뭘 되돌아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던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이런 시간들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좀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날 때까지 다들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